지금 이혼 생각하고 계시죠? 솔직히 당연합니다. 남편의 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니까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그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혼을 어떤 상태에서 결정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아내분들 지금 이런 상태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깨기도 하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외도 장면이 떠올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떨 때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멍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 정상입니다. 아내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큰 사고를 당한 상태인 거죠. 우리 교통사고 나면 몸이 멍들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지금 아내분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마라톤을 뛸 순 없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이 답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은 이 감정이 너무 극단적인 시기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에는 이혼하고 싶었다가 저녁에 남편이 또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 또 흔들리고, 밤에 다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에 가깝겠죠. 둘째, 이 고통이 이혼한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혼 후에도 그 감정이 계속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통의 원인이 남편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거든요. 남편이 사라져도 내 안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셋째, 아이들이 있는 분은 특히 그래요. 엄마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혼 과정을 겪으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과 감정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아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나 자신의 마음 먼저 돌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통하는 거는 아내분들도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사실 내 감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따라오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또 그 여자 만났나?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습관이에요. 몸에 밴 반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동적인 반응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엔 핸들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감정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패턴, 이걸 반복적인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들 오늘 하나만 연습해 보시겠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남편한테 문자가 안 오던지,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던지,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전에 안 좋았던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이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상황에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엉뚱한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는 거죠. 그동안 집안에 정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갑자기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
내 스스로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돼요. 10번 중에 한두 번만 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점점 비율이 늘어나요.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하겠죠. 엄마가 안정되면 아이들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마음을 돌보는 건 사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죠.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게 숨기려고 무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완벽하게 숨겨지지도 않거든요. 대신 엄마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혼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 결정을 지금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내리지는 마시라는 거죠. 내 마음이 좀 안정된 다음에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알려드린 3초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기.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첫걸음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혹시나 더 구체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건 아내분들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